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애니그램 성격 유형, 구유형 부모의 양육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구유형을 무슨 유형이라고 했어요? 평화주의자라 했죠. 평화주의자는 또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느긋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그냥 눈 뜨면 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 하고요. 함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유형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좀 느리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느긋한 유형입니다. 급하지 않아요, 이분은요. 이 판형. 그래서 이 구유형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평화롭고 편안한 사람이다. 제 대학 다닐 때요, 구유형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은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누가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줘요. 선배가 얘기도 들어주고, 후배가 얘기해도, 거기다 단서를 안 달아요. 다른 말 없어요. 그래. 다른 말 없다니까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구유형이었어요. 누가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형이니까, 후배나 선배나 할 것 없이 다 그 친구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기차 여행을 가든, 어디 어디 미팅을 가든, 항상 그 유형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아주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구유형은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긋하고요. 포용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화학회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는 바로 구유형 성격이 평화주의자다. 아무나 그냥 평화 외친다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주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유형, 이 조정자라고 그랬죠. 이 유형이 진짜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단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죠. 그러나 외유내강하면서 모든 일에 느긋한 성격. 어떻겠습니다. 이런 분이 부모가 되셨을 때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겠어요? 양육 요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겠어요? 엄청난 온정과 수용과 그리고 자유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언니는 참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그래, 언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언니 며느리들이 3명이 성격이 다 다르대. 그러면서 아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줘?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새 며느리가 시골을 갔다 왔는데 다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이번에 갔다 와서 어땠다.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도 전화가 오는 거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8룡이거든요. 8룡이 볼 때는 그 며느리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언니는 구유형이었어요. 누가 말을 해도 다 들어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나 잘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 성격이 달라요. 3명 다 다르니까 8룡이 볼 때는 야, 내가 저걸 어떻게 다루면서 살까 그러는데 구유형 자체는 전혀 여유가 있게 다 수용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 구유형이 자녀들을요, 키울 때 1형, 2형, 3형, 4형, 5형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난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기하고 우리가 잘 마음에 안 드는 형이다. 좀 특이한 유형이다 하는 것이 4유형하고 7유형이거든요. 4유형은 개성이 이 예술가 유형이니까 그 기분 변화가 심해요.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좋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때 따라서 그 기분이 달라지고요. 어제의 기분과 오늘의 기분이 다르고요. 내일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도요, 이해를 잘 못할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7년 같은 것은 자유분방하잖아요. 다 자유를 좋아해요. 자유는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뭐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 엄청난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방송을 제가 왜 이게 애니그램을 여러분들에게 했는가 하면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가 지금 2시 반 때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앉아있는 청취자들에게 뭐가 좋을까 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애니그램을 가지고 뭐 요즘 와서 무슨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애니그램 강사만 해도 수천 명을 양성하고 내 밑에서 10,000명 이상이 이제 스쳐갔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뇌를 주로 요즘 와서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형, 낮에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뭘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격 유형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방 안에서 들을 수 있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뭘까? 해서 이제 애니그램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애니그램을 좀 이제 적고요. 구형 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뇌와 치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하려고 하는데요. 자, 구유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은 온정이라 했죠. 온정. 그 다음에 수용성. 누가 말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하겠죠. 이 세 가지가 구유형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자녀들이 뭐 어떤 유형이 태어나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오유형은 오유형도 나름대로 좋고, 왜냐하면 구유형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성격 자체를 아주 다 부정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1유형 같은 거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6유형도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또 나오네요.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과잉 일반화해서 미래 예측까지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6령이에요. 전에 메르스 때도 보면요, 6령은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버렸어요. 요즘 와서는 이제 지금 심각한 단계로 이제 유지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요. 미래를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미래를 너무 그냥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불안한 마음보다도요, 이런 걸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 심리 상태겠습니다. 자, 구유형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가 또 스스로 다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요즘 어머니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만 부모 밑에서 자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 때부터는 저 혼자 유학을 하면서 자랐고요. 소위 말하면 그걸 유학이라고 그래요. 집 떠나서 도시서 이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머니들께서 지금 중학교 됐는데 그냥 따로 집을 내서 저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내보내겠어요? 못 보내죠.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6령이고요. 그래서 6령들이 아기를 갖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완전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없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9형은요, 편안하고 자녀가 다 알아서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요, 칭찬을 자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자녀나 구유형 밑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유형도 있을 거고요. 5유형도 있을 수가 있고, 7유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편안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유형 밑에서는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녀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줬으니까 문제가 되죠. 구유형 부모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녀가 구유형이 태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같은 구유형이니까 전혀 계획적이지 못하고 어떤 성공을 향한 그런 목표 의식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이 그게 제일 약점이거든요. 어떤 목표를 갖도록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도록 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10세 정도 되면요, 막 책을 많이, 어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또 읽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초등학교 한 10살이나 이때 되면 벌써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형이 자칫하면 계획을 못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자녀의 앞으로의 그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자녀를 잘 계획하고 목표 의식을 갖도록 해주고요. 책을 같이 많이 읽어주고 또 많이 읽도록 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잘못된 것과 거부할 것은요, 단호히 안 된다, 이거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구유형은 이렇게 단호히 잘못된 거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꼭 구형만이 속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 중에 한 6살짜리 아이가 아니면 5살짜리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훔쳐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를 때리면 안 돼요. 그것이 교육이거든요. 왜 남의 물건을 훔쳤니? 그럼 그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생 거예요. 그럴 때 이 물건을 보면서 야, 이 물건은 참 소중하지? 네가 너무 갖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 그 아이는 얼마나 더 갖고 싶겠네. 그러지? 이거는 네 물건이 아니지? 그러면요, 어머니가 직접 가서 물건을 전해주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아이 보는 데서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못 모르고 이제 아이의 친구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엄마가 사과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너 사과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사과하면은 같이 사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는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사과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아 의식을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때리는 것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유형은요, 그래도 잘 들어주는 엄마, 모든 걸 수용하는 엄마, 온정이 있는 엄마. 그래서 모든 유형을 잘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양육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계획적으로 관리 못하고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이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기를 때 자녀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유호령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